자,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붓을 만지는데, 처음에 이제 안 쓰다가 또 쓰면 붓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물에 따라서 아니면 물감 성분이 조금 남아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적었는데 모로코의 셰프 샤우엔이라는 도시래요. 근데 너무 푸른 색깔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단색화 연습도 할 겸 요거를 이제 소재로 했고, 근데 푸른 진주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그 의미를 줬대요.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다 칠했대요. 모로코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는 짠 해왔어요. 어때요? 막 날라다니죠. 정확지는 않은데 이 느낌을 살려서 가져가서 이 느낌을 살려서 그리려고 하는 스케치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또렷하게 하는 건 시간 들여서 하면 선생님들이 시간과 정확도와 이런 것들 좋아지면 그건 당연시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풀어지는 그림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감각이나 조금씩 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자연스러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늘 공간이 있는데 이 그림보다는 제가 더 많이 뺐어요.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을 공간을 많이 뺀 거는 다 푸른색인데 이 하늘만큼은 조금 더 흐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건물에서도 다 푸른색이긴 하는데 푸른색이 어떤 계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푸른 계열을 그릴 때는 울트라머린 색깔이 참 이쁘게 나와요. 색감들이. 그리고 이 성분이 응어리 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처럼 그런 효과가 좋으니까 울트라머린 색을 많이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색을 할 때는 밝은 파랑, 세루리안 블루라고 해서 제일 밝기도 하고, 하늘색이 있으신 분들은 하늘 색깔, 뭐 터키 색깔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색깔 쓰셔도 되는데, 여하튼 오늘은 파랑색 공부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밑에 계단이 쫙 내려 있어요. 경사가 높진 않지만 스케치 보시면 좁았다가 점점점 넓어지면서 생략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생략만 하면 여기가 심심해져요.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살짝 선을 주면서 시작점과 계단의 표현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를 보시면 좋고, 이 또 가로등 사이 이런 조명 사이에 이런 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아요. 그로 인해서 그림의 역동적인 구도감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칠해버리면 하늘이 따로 놀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다 칠해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하늘을 조금 흐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늘 먼저 흐리게 잡고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물을 듬뿍 적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하고 이제 다 번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한쪽만 한다거나 은은하게 바깥쪽으로 빼준다거나, 외곽은 항상 중요해요. 하다가 생략이 되어질 때는 없어지면서 풀어지는 거여야 되는데, 이제 하다 말면 이제 미완성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특히 외곽 쪽을 이제 계획으로 하셔서 조심해서 채우거나 아니면 어색하지 않게 남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여기라면 딱 번질 거니까 조금 있다가 얘가 마르는 사이에 할 거고요. 이럴 때 밑에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쓱 칠했는데 제가 이 붓 끝의 감각은 말씀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는 꽉 비볐고 여기는 살짝 갔어요. 그거는 위로 갈수록 거친 효과가 남을 것이고, 여기는 흡수되면서 붙어지게, 물감이 먹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붓을 다루실 때 꾹 눌렀다가 위로 갈 때는 살짝 폈다가 세웠다가, 이런 방법도 그 붓끝의 힘 조절 가지고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단을 어떻게 그렸는지 스케치를 하기는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다 보면 계단의 면적인지 아니면 밟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하다 보면 계획은 했지만 색깔할 때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 안에서 변화들만 주고 있는 거예요. 푸른 계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쓰고 있죠. 색감들을 같이 어우러지게끔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로로 터치를 했고 번짐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 계단에 효과를 주려면 조금 마른 다음에 하셔도 되고, 자,
자, 이렇게 선들만 해줘도 아, 저기가 높이, 밟아지는 부분과 달라지는 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한 번 칠했죠. 2번 칠하고 3번 칠했어요. 그 다음에 칠할 때는 번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물감량이 많아야 돼요. 이럴 때 끝에 부분에다가 지금 딱 갈라지는 부분을 제가 물로 번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점으로 꺾어지는 부분에다가 살짝씩만 해주면 하나의 모양도 생기고 계단의 효과도 줄 수 있고 붓을 가지고 힘 조절과 리듬감 있게 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차이 가지고도 충분히 계단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이만큼 보면 되게 파란색이 진하죠? 저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밑에다가 뭐를 칠할 거냐면 다 푸른 계열이긴 한데 다른 빛깔을 넣어 볼게요. 이 조금을 다른 색상을 넣어주면서 색상이 전체적으로 푸르긴 하지만 하나의 다채로 파랑 하나 가지고도 한다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색감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우러지는 색상들이 있으면 이 전체적으로 푸른 빛깔이다라는 거지 요만큼으로 인해서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전체적인 어우러짐과 함께 색상의 파란색이라 해도 다양함을 보이는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꾹 눌렀어요. 쓱 가는 거는 물감이 번져버리는 거고 제가 지금 좀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꾹 그러면 이 면적을 칠해야 되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 여기서도 보시면 자, 꾹꾹꾹 해서 요만큼 무슨 쏙 들어간 거 있죠. 이럴 때 꾹 손에 힘을 줬을 때 그 안에서 물감이 먹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을 진하게 했어요. 처음부터 진하게 하면 아, 꺾어짐의 표현으로서 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고 지금 마르기 전에 얘네들을 살짝 번짐을 먼저 멋있게 회화적인 느낌으로 살짝 둘게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한번 입혀줄 거예요. 여기서도 아, 여기는 밝으니까 빼놓고 여기는 어두우니까 좀 더 칠하고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수채화가 물을 먹으면서 좀 색감들이 흐려진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그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는 저렇게 또 밝은 파랑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밝은 파랑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색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 색깔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또 부담되고 색깔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냥 조금 다른 느낌이다 라는 거. 우리가 그림을 계획적으로 한다 해도 하다 보면 바뀌기도 하는데 이래도 된다라는 그 자꾸 마음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희끗희끗 조금 남아도 처음에는 의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면은 빛 받은 것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또 깨달으시고 다음에 또 이용하고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조금 진하게 했죠? 그런데 그 면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두운 흐름처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면 부담스러워요. 이럴 때는 반대로 시작점을 다르게 붓의 방향과 속도와 진행을 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헷갈리고 몰라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해보고 나서 어색하지 않으면 그때 또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분위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큰 붓으로 했기 때문에 또 큰 터치처럼 표현이 된 거고, 자, 이럴 때 하늘하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하늘은 이쪽 방향으로 터치를 했고 지금 그림자처럼 되어져 있고 조금 보이죠? 흡수를 하시면서 제가 색깔 변화도 좀 줬고 자, 이럴 때 비비면서 종이에다가 흡수를 시키느라고 꾹 눌렀어요.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번지면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지금 탁 쳤죠. 이런 것들은 또렷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다가 조금 이제 그림에 막갈도 넣고 그리면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젖어 있으면서 조금 덜 말랐을 때 효과적이니까 그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하나의 점점점 하는 건 건물에 우돌도돌한 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물을 좀 튀기고 여기도 튀기고 이제 조금 작은 붓으로 해볼게요. 큰 붓으로 할 때 큰 붓에 따라서 탄력도도 다르고 힘도 다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선별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여기 부분을 할 거예요. 어차피 진하니까 뭐 한번 칠하고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처음에 자체에 진하게 하셔도 돼요. 이 그림 자체에서는 얘가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얘가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앞에 있는 거, 얘는 조금 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갈라지기도 했죠. 그걸 가지고 풀어주면서 또렷하게 그림 안에다가 지금 요거 가지고 되게 또렷해졌죠.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해도 되겠는데 그림 하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할 수 있게끔 그게 경험이 되면서 우러나지고 나중에는 그게 효과적으로 내가 딱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물이 흘러가고 번질 것 같고 이런 것도 기다려 보면서 아, 이게 어우러지고 이쁘다라는 걸 경험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채화를 하면서 자꾸 번지는 걸 걱정하거든요. 번지는 게 당연한 거고 번진 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하는 것을 조금 더 하시면서 조금 덜 걱정이 되게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젖어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분위기만 잡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보다 은은하면서 되게 이뻐졌죠. 그리고 물 가지고 지금 중간중간에다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도 여기도 다 칠했었는데 여기다가 물을 살짝 칠하면 아까 빛받은 부분처럼 좀 밝아져요. 이거 이제 조금 상황을 이때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조금 젖어 있으면서 말라갈 때 이 번짐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 지금 종이가 이제 오돌도돌 하니까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거칠은 느낌 붓 끝에나 옆면을 사용하거나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선들은 펜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붓으로 직접 했을 때는 선 맛이 더 강조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중간중간 끊어지는 그런 맛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잘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지붕이 있어요. 지붕 같은 경우도 색채가 살짝 그 부분만 좀 다르죠.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짝씩만 해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감각적인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에요. 해놓고 나서 조금 풀어주기, 이걸 가지고 붓을 응용해서 옆으로 끌고 가서 이어지기도 하고, 여기도 모양은 형태는 정확하게 했어도 색칠할 때는 좀 분위기 잡고 다시 풀어주면서 저렇게 생겼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점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는 것보다 하면서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조금씩만 해줘도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전체적으로 푸른 계열이 유지가 되면서 좀 추가할 때는 나중에 그림자 처리 찾아가면서 여기서도 보면 쑥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주자. 이런 번짐 이쁘죠. 선들도 찾아주고 한번 했으니까 그 위에다가 그림자처럼 찾아줄 때 또 찾아주고, 오늘은 아마 또 색달라서 선생님들 하시기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세요. 지금 꽉 했죠. 하고 나서 속도랑 힘 조절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텐데 연습이 한번 과감하게 해보시면서 거친 느낌도 내고 찬찬히 하면 흡수가 돼버리니까 효과가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붓끝 가지고 경계적인 표현들, 이럴 때는 선에, 그러니까 붓의 필력이라고도 하고 선에 힘이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약
여기서도 강약. 이런 번짐 너무 예쁘죠. 아, 정확지 않아도 분위기 타면서 그리기. 그 여기서 또 갑자기 이 하고 싶어졌어. 멋있죠?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 거야. 해보고 나서 그 긴장성 가지고 이걸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 이럴 때 강약이 심하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서 잘 표현을 하시면 그림의 또렷한 명료성과 강조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림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조금 잘하는 덩어리 붙이기, 물감에 덩어리 붙이기 대부분에 풀어서 하는데 물감을 강조할 때는 그냥 저는 이렇게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감 팔레트가 좀 찐득한 게 좋아요. 너무 굳어 있으면 풀다가 시간 걸리니까. 이런 것들도 끝에를 강조하면 건물의 그 딱딱한 느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 하진 않아도 필요한 부분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하는 방법들. 붓끝을 사용해서 풀어지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말른 다음에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조금 군데군데 줄 수도 있어요. 흰색을 쓸 때는 과감하게 좀 찐득하거나 펜이 잘 나올 때 그 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네들은 조금 말른 다음에 제가 조금 경사되는 부분이거나 직각으로 되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바짝 말른 다음에 지금 많이 젖어 있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림자 처리를 잘 찾아주면 더 또렷하면서 이쁘게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하여간 전체적인 분위기 잡고 그리면서 블루톤 파란 계열을 어떤 색을 써가면서 해봐야지 이 느낌들을 살릴 수 있나, 바닷속에 들어간 것처럼도 할 수 있고 분위기를 조금 다르게 해주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마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정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돈. 자, 제가 좀 이따가 말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